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공격이 이번 주에도 진짜 거의 미친 칼춤? 거의 휘몰이장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진짜 쟤네들은 거의 접신하는 수준인 것 같아. 네이버를 보면요 거의 완전히 덮었어요. 윤미향 그 기사로. 이 세상에 윤미향밖에 없어요. 마치 태용호 지성호 때 그 김정은 사망설밖에는 없는 것처럼 모든 뉴스를 다 덮듯이. 쟤네는 진짜 희망이 없는 집단인 게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조중동이 떠들어. 그러면 핑크당이 받아. 그 다음에 뭐 정체 모르는 시민단체들 쫙 나왔고 고발해. 그럼 검찰이 나서 이 패턴이 똑같아요. 한 사람을 보낼 때. 근데 제가 이걸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갑자기 어저께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기 시작해요. 뭐 김혜영, 뭐 김상희, 박범계, 이낙연 쫙 나서더니 오늘은 뭐 송영길, 박용진까지. 여러분 박용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성과 윤미향의 공통점은 회계부정. 네, 저런 사람을 민주당의 의원이라 뽑아놨다니. 박용진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건드리지 마. 나 잘하고 있지. 나 양쪽에서 잘 줄타기 하고 있지. 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어떤 호불호나 이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저들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윤미향 당선자 같은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터는 이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나경원이나 조선일보 사장이든 장제원이든 윤석열이든 그 가족이든 털어보세요. 안 나오는 사람 있나? 어떤 평범한 지나가는 사람을 가지고 털어보세요. 저만큼 안 나오나.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있고. 삶에 어떤 오류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오류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그 사람의 가치와 그게 다 희생이 다 부정돼야 되냐고요. 중요한 건 저걸 공격하고 있는 세력은 그럼 깨끗하냐라고 물어봐야 되거든. 도대체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목적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한명숙 기사를 가르기 위한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몇 줄을 가서 한명숙 이거를 그냥 지금 수면으로 갈아앉히는 게 제가 볼 때 이 조중동과 검찰이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얘네들한테는 진짜 완전히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윤미향 하나 날리는 게 쟤네들한테 뭔 큰일이겠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여기 그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을 때는 어느 정도 이거는 임계점이 왔다고 느낀 거잖아요. 그쵸? 왜냐? 어느 정도 잘라주지 않으면 쟤네들이 그 윤미향에 대한 의혹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낙연 총리가 나선 것 같거든. 멈추질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윤미향을 날려야 되는 이 상황, 버려야 되는 이 상황까지 났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민주당은 그러면은 이 보수 세력이나 이 조중동이랑 검찰한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의혹이 나와 있는 나경원이나 윤석열이나 윤석열 와이프나 한동훈이나 왜 니네는 기사를 안 쓰니? 왜 니네는 걔네들은 시민단체는 고발을 안 하니? 윤미향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 실시간으로 수백 개가 업데이트 됩니다. 윤미향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서. 한명숙 쳐보세요. 어제 오늘 기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다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핑크당이나. 그러면서 쟤네들이 정의를 말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리고 쟤네들이 그러면은 언제 나라 걱정을 했는데 쟤네들이 언제 위안부 그 할머니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공헌이라도 했는데요. 저 친일 토착 외부 세력이. 그럼 쟤네들의 의도는 뻔한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니네는 뭐냐고 물어봐야 되거든. 그러면 한명숙에 대해서는 왜 니네는 가만히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윤미향을 검증하듯이 그러면은 니네들도 똑같이 그럼 검증해 보자고 법세련이나 사준모나 그 외에 나머지 무슨 보수 단체나 친일 그 단체들 그 일본한테 돈 받는 거 아닌지 물어봐야 된다고요. 지금 시민단체가 일주일 사이에 8건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4건까지 업데이트 해드렸죠. 11일 활빈당, 12일 자유대한 호국당, 12일 반일동산 진실규명공대위, 위안부 인권회복실천연대. 여기는 완전히 그 이우연이랑 김기수 그 친일 세력들이 하는 데죠.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동학대 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잖아요.
13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14일 사준모. 항상 우리 문제되는 사준모죠. 사준모부터 갑자기 기본법 모집 혐의,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검찰이 서부지검이 나서요. 그리고 주말을 딱 지나고 18일날 갑자기 어저께 또 사준모가 또 서울 서부지검에다가 기본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사기죄로 다시 또 이 정의원하고 정대협이랑 고발하거든요. 전현직 이사 34명을 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버려요. 그 다음에 같은 날 법세련. 이 법세련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정의원 그 이사장, 이나영 이사장이랑 윤미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요. 근데 여러분, 사준모랑 법세련은 같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름, 나오는 애가 같아요, 여러분. 사준모의 얼굴하고요, 법세련의 얼굴 여러분 구글링 쳐보세요. 같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조국 때 갑자기 이 법세련을 만든 거거든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이쪽 저쪽 오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는데 언론에서는 아무런 여과 없이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8건 중에서 이 사준모가 나서가지고 이 3건, 법세련이 나서서 이 3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18일날 사준모랑 법세련이 이렇게 딱 고소고발을 딱 해주니까 갑자기 서부지검에서 이거 경찰한테 넘긴 사건 아니야, 우리가 직접 맡아서 할 거야 라고 딱 얘기하거든요. 너무나 반복되고 뻔뻔한 저런 그 프레임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사람을 내어주는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고 그러면은 쟤네들이 타겟팅해갖고 먹잇감을 잡아서 그냥 완전히 살을 날리게 되면 일광처럼 그냥 그 사람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지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좀 역동적인 언론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역공이. 그리고 지금 요즘에 조중동이 또 열심히 또 설레발치는 게 있어요. 추미애, 윤석열 신경적 재시작, 7월 인사, 긴장 고조, 갈등 분수령, 힘겨루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7월 달에 특수통,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윤석열의 특수통을 날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왜?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형사부들하고 밥 먹으면서 형사부 우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공안부나 특수통보다는. 예,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기대가 많죠.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장관이 진짜 이게 칼바람을 불었죠. 1월 달에 인사를 했고, 윤석열을 보세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부터요, 거의 수백 명의 적폐 찬사가 나갔어요. 예, 적어도 150명 이상 나갔어요. 근데 검찰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이상해졌지. 이건, 그리고 우리가 선거에 압승했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윤석열이 총장으로 남아있는 이상 검찰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없다 하더라도 리틀 윤석열들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 얘네들이 MB 시대를 지나면서 권력의 맛을 보잖아요. 대통령을 치고 막 다 이렇게 그 최고를 다 쳐내면서 자기들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을 어떤 식으로든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그 황희석 최고위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검찰의 조서 능력을 없애야 된다. 저 조서 능력을 없애야만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한명숙이나 조국 정권처럼 증인 가지고 장난을 안 치고 공작을 못 한다는 거지. 허세연 그 기자님 방송에서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법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특별검사라든가 군검찰 있듯이 다양한 검찰이 있잖아요. 꼭 검찰청에만 검찰이 있는 게 아니잖아. 경찰청 안에 검찰을 두는 거예요. 특수한 임무를 가진. 그리고 그 검찰이 압수영장도 때리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려고 할 때,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 검찰이 뻔뻔히 막아가지고 다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그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청 안에 특수한 임무를 가진 어떤 특별한 검사를 넣어놓는 거죠. 그 권한을 다 가진.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소권과 이 수사권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압수수색의 그 경찰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조직 개편? 이것도 정말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5.18 기념식에 최강욱 당대표가 초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열린민주당에서 좀 이제 반발이 나고, 손혜원 의원도 이거 최강욱 당선자란 대통령을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농간이 아니냐. 정부나 뭐 누군가에. 왜냐면 최강욱 당선자랑 대통령이 딱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플래시라이트가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일견 타당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은 양심선언을 하든가 빨리 이걸 뭐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최강욱 당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 부분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오래 가는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요. 그 공격을 받은 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저기를 안 해요. 문박을 안 해요. 딱 중요한 어떤 의제만 반응하지 한 인간이나 자기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함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농단하는 어떤 하나의 인간적 신뢰를 쌓게 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 최강욱 당선자가 앞으로 너무나 많은 인신공격을 당할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할 텐데 눈물 젖은 빵을 먹을 각오를 하고, 참으면서 좀 가시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요즘에 열린민주당이랑 민주당에 대한 합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거 너무 순수하지 않아 보여요. 사실 지금 열린민주당은 합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열린민주당은 지금 뚜벅뚜벅 자기의 선명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서 열린민주당의 세를 확장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장된 다음에 뭐 합칠 때 합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열린민주당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왜? 본인들이 개혁의 어떤 짐을 짊어지는 걸 열린민주당이 덜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열린민주당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제가 보니까 쟤네들은 어디에 공격 포인트를 둬야 될지 이걸 잘 몰라. 분산이 되니까. 그게 민주당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도 선거에 대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좌와 우를 점하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세력이 진짜가 아닌 게 문제예요. 정의당도 쪼그라들고 핑크당도 쪼그라드는 이유는 사실 핑크당 같은 경우는 영남 패권이 아니었으면 저 의석을 100석을 어떻게 얻겠어요.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세력들이거든. 왜냐? 너무 올드하고 너무 이 상식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진보도 보수도 대한민국은. 사실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건강한 어떤 그 정치가 만들어지려면요. 적어도 스탠다드를 지키는 보수와 진보가 대중정당으로서 그 국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노선을 취하고 열린민주당이 선명한 진보의 노선을 취하면서 보수와 진보로 그 세를 확장해가고 파일을 확장해가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훨씬 좋고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 두 세력을 극좌와 극우구로 보내는 거죠. 쪼그라뜨려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흡수해서 열린민주당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좋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되지. 그거를 너무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의도는 사실 되게 어떤 면에서는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그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가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정당 발전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저 두 세력을 끝과 끝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